자, 파이널 5일 완성 독서 패턴 OT입니다. 자, 구평이 끝난 시점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요. 일단 구평이 딱 끝나고 나면 이게 쉬웠든 어려웠든 9월이 되면 학생들은 비슷한 고민을 다들 하게 되어 있어. 어떤 고민들이냐면 이 고민들을 싹 모아보잖아. 그랬을 때 아직도 집중해서 읽어야 될 정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걸랑요? 근데 막상 시험지 열어보니까 뭔가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 느낌. 혹은 내가 그렇게 많은 강의를 듣고 그렇게 많은 기출들을 돌렸는데 그래도 열어봤을 때 내가 배운 게 왜 적용이 안 되지? 새로운 텍스트니까? 그래서 역시 국어는 피지컬인가요? 이런 고민들을 정말 9월에 더 많이 해. 오히려 이런 고민을 3월에, 6월에는 별로 안 해요. 왜냐면 1월, 3월 이때쯤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거 아니까. 내가 조금 더 강의를 들으면 되니까. 내가 조금 더 문제를 아직은 훈련이 덜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진짜 열심히 강의 듣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달려온단 말이지. 근데 지금 이제 9월이야. 일단 9월이고요. 근데 여전히 출제 포인트가 뭐지? 내가 지문을 읽고 문제를 맞췄어도 확신이 없을 수 있는 상위권 학생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등급 받긴 했는데요, 쌤, 저 불안합니다. 혹은 쌤, 저는 어떻게 해도 등급이 안 올라가는데 결국 국어는 진짜 안 되나요? 이런 고민들을 9월까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모든 등급대 학생들이 고민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고민들을 다 같이 하고 있어. 아직까지 내가 독해하는 것에 선지 판단에 확신이 크지가 않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잡혀 있지 않다. 이런 고민들을 9월이 되면 더 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내가 분량으로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이제 기출문제와 강의를 가지고 때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남은 시간 이제 2달인데 이 2달의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수능 국어의 독서를 정말 잘 해낼 수 있나요? 쌤, 왜 안 되나요? 이런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하는데 자, 일단 쌤은 이렇게 얘기할게.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 이상으로 상위 호환할 수 있는 시간이 5일입니다. 쌤, 진짜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강의를 듣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는지 아세요? 혹은 제가 6월, 7월에 시작한 반수생인데요. 그래도 제가 5일만큼은 더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했는데도 안 되는데 이게 5일에 된다고요? 라는 얘기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재재작년에도 왜 안 했겠어? 다 하지? 근데 봐. 왜 그런지 말해줄게. 너가 지금까지 공부한 양이 많았기 때문에 너가 지금까지 공부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5일 동안 더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은 뭐니까? 어떤 새로운 정보들을 머릿속에 끊임없이 주입한다? 새로운 텍스트에 지금까지 했었던 실수를 똑같이 답습한다? 그게 아니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할 내용들은 뭐냐면 자, 일단 수능이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야? 수능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수능이라는 시험은 자, 법지문의 본질이 뭐예요? 일단 법지문은 텍스트는 매번 바뀌지. 텍스트는 매번 바뀌지만 이 법지문의 텍스트가 나에게 요구하는 평가원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사고의 형식, 그 사고의 방식은 달라져, 안 달라져? 그게 달라지면 수능 공부는 못하는 거야. 일단 수능의 핵심은 법지문을 관통하는 본질은 뭐다? 비슷하답니다. 과학기술을 관통하는 본질은 뭐다? 비슷하답니다. 이 지문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물어보는 출제 요소가 뭐다? 반복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일 동안 공부할 내용들은 너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공부해왔었던 너의 강의와 너의 문제풀이와 너의 그 노력과 시간과 그 피땀들이 있었잖아.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마지막에 자, 너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 압축해줘야 돼요. 써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는 머릿속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들을 뭐 해줘야 돼? 잡아줘야 되는 거야. 너가 모르는 게 많지 않아. 모르는 게 많은 게 아니고요. 아는 걸 써먹을 방식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일 동안 학습할 내용들은 바로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던 혹은 쌤 저는 머리에 없는데요. 저 그냥 노베라 생각해 주세요. 관계없습니다. 동일해요. 없다면 어때? 만들면 되는 거야. 있었다면 어때요?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막판에 가장 중요한 파이널의 역할이야. 그래서 너가 그동안 공부해 왔었던 이 수많은 기출 문제군을 관통하는 기출 지문군을 관통하는 이 적용에 이 수능이라는 본질적인 적용이라는 것에 뭘 찾는다? 기준과 패턴을 학습하는 강좌가 5일 완성 독서 패턴 강좌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작년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이러한 발표를 평가원이 직접 하지.
2호 수능 끝난 이후에 자 올해도 2륙 수능 끝난다면 이 얘기를 동일하게 할 거라고 쌤은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킬러 문항도 안 나왔어. 연계 체감도 꽤 높았어. 51%. 변별력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일단 이렇게 대답해. 자, 2호 수능은 최근의 출제 경향을 유지했다. 우리는 이게 뭔지에 대한 뭐가 필요해? 이제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야. 이제 우린 더 이상 막연하면 안 됩니다. 자, 쉽다 어렵다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게 쉽든 어렵든 해야 될 걸 해내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에게 시험에서는. 자, 수능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겠어? 본질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얘들 수능이라는 건 적용의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논문에선 이렇게 써 있어. 수능은 예측하는 시험이다. 예측하는 시험이다. 자, 내가 그동안 많은 텍스트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왔을 거야. 근데 이 하나의 텍스트를 깊이 갔을 거고요. 얘도 깊이, 얘도 깊이, 깊이 열심히 공부해 왔을 거거든? 근데 밑으로만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결국 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일로 가야 되거든. 오늘 우리의 수능에서도, 올해 우리의 수능에서도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자, 그러한 텍스트가 등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이유는 하나야. 뭐야? 그동안 공부해왔었던 이 모든 텍스트들을 관통하는 그 독해의 방식들을 여기 똑같이 뭐한다? 적용한다. 이게 핵심이야. 적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여기 나온 게 여기 나와야 되지? 여기 나온 게 여기 나와야 되지? 여기서 출제한 걸 또 출제해야 되지? 또 출제해야지? 그렇다면 뭘 출제해야 되는데? 그걸 머리에 정확하게 가져가는 게 파이널 때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얘들아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도 바로 뭐냐면 이 선택지라는 거예요. 자, 쌤이 선택지도 어떻게 우리 강의에 싹 녹아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자, 그래서 우리의 강좌는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지문마다 개별적으로 그동안 깊이 있게 공부하는 방식들로 열심히 다양한 텍스트를 내가 접해보고 변형해보고 사고를 좀 확장해 나가고 이렇게 좀 노력해봤다면 이제는 그 깊이 있었던 그러한 사고들을 이제는 그 깊이들을 관통하는 기준 하나로 명확하게 각각의 독서는 주제마다 문학이라면 갈래마다지 독서라면 주제마다 법이면 법, 인문이면 인문 내가 해야 되는 사고들을 시험장에서 반드시 해낼 수 있게끔 자 그래서 파이널은 일단 5일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오면서 자 이렇게 흘러가 1월부터는 점점 이 텍스트의 경험들을 많이 늘려나가지 근데 이제 6월쯤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터닝 포인트 한번 돌고 나면은 6월부터 이제 우리가 파이널로 가는 과정에서는 점점 어때야 되냐면 특히 9월부터는 어때야 되냐면 이게 점점 내려오셔야 돼요. 어디로? 딱 여기 평가원이 딱 이만큼을 요구할 거야 우리한테. 이 요구 조건들로 그대로 수렴하게끔 사고를 쫙 뭐 해줘야 돼? 평가 요구 조건들을 쫙 맞춰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제 내 머릿속에 많이 퍼져 있는 거 그거 시험장에서 쓸모없어요. 나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오히려 나는 아는 게 많지만 그 아는 게 그때 생각이 바로 붙지 않으면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나와야 되거든. 나오려면 뭔가가 많이 머릿속에 애매하면 절대 안 돼. 확실해야 되고요. 명확해야 되고요.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요구 조건들을 쫙 맞춰 나오는 게 막판 파이널 때 가장 중요한 방식이야. 다만 이건 오해하면 안 된다. 자, 막판에 파이널이라고 해서 요구 조건은 쫙 내리지. 왜냐면 시험지는 결국은 하나의 세트를 제대로 풀어내면 끝이에요. 그지? 그 하나의 세트를 풀어내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사고들이 다 붙어야지만 이 내용들을 해낼 수가 있어. 그걸 위해서 우리 막판에 의식은 쫙 끌어올리자. 의식은 쫙 끌어올려서 고도화시키고 우리의 의식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이상으로 깊이 있게 텍스트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 텍스트를 그동안 공부해왔던 방식들 정말 마지막 집대성 총망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막판에 의식은 고도화한다. 고도화된 의식을 통해 요구 조건들을 바로바로 붙여나가는 게 막판에 가장 중요한 파이널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압축과 실전이야. 그래서 얘들아 5일 동안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싹 뭐한다? 싹 모아서 머리에 수많은 구슬들을 꿰어야 보배야. 막판에는 꿰어서 명확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돼야 시험장에서도 뭐 할 수 있다? 구현해낼 수가 있다. 그게 우리의 파이널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제대로 수능식으로 가자. 얘들 수능식이라는 건 하나의 텍스트에서 끝나면 수능식 절대 아니에요. 수능은 하나를 관통하는 일관된 패턴이 필요해. 그걸 주제별로 다루는 강좌가 우리 5일 완성이고 거기에 플러스 선지 판단법까지 확실하게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얘들 알지? 쌤이 선택지 판단을 가장 많이 강조하면서 사실 등장했었을 때 굉장히 고독했어.
첫 해 쌤이 런칭할 때부터 선택지를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정말 대다수가 지문 독해에 거의 몰빵돼 있어서 지문 독해하면 선택지 판단 알아서 된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그렇지가 않지. 왜? 다시 한번 평가원을 소환해 본다면 세부적인 난이도 조정은 선택지에서 있거든. 지문 독해는 그래도 명시적 제시가 되어 있어서 다 보여줬거든. 그렇게 길이가 길지도 않았고 아주 이해가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난도가 높은 것들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지문을 읽고 대략 알겠는데 선택지가 왜 안 보이지? 대략 아니까 안 보이지. 선택지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게 그게 우리 패턴 속에 다 녹아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지문 독해를 해. 지문 독해하면 선택지가 있어요. 선택지가 물어보는 것들이 하나씩 다 선택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다 출제 포인트들이야. 이 출제 포인트들과 뭐가 딱 매칭이 돼야 되겠어. 그렇지. 지문 독해가 싹 매칭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가 물어보는 것들이 지문 속에 아주 명시적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잘 들어 있는데요. 그게 출제 포인트인지 모르면 안 보이지. 안 보이겠지? 그래서 얘들아, 선택지 판단의 출제 포인트와 지문 독해 흐름, 패턴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것들을 우리 막판의 끝까지 의식을 정교하게 잡아보자. 자, 그래서 얘들아 참고 논문들은 이제 쌤이 뭐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수능 국어는 어떤 내가 느낌이나 막연함이나 애매함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실력이 발휘되지 않았었다면 혹은 난 아직도 내가 수능 국어 독서를 어떻게 독해야 될지가 좀 막연하다면 우리 그걸 막판에 잡고 막판에 점수 향상 제대로 한번 시켜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파이널 5일 완성은 유형별로 패턴을 분석하는 강좌고요. 압축 정리하는 강좌입니다. 압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해야 될 것들을 반드시 해내는 것들을 제대로 끄집어낼 수 있게끔 명확하게 기준을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측이 가능해야지만 얘들아 어때? 예측이 가능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해야 적용이 가능해요. 내가 여기서 배운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라는 것들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 확신을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막판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그냥 읽고 그냥 풀었던 내신식 스타일 버리고 이제 정말 우리 시간 짤막하게 남았잖아. 막판에 정말 해야 될 것들을 일관된 패턴을 최종 정리하고 압축 그리고 실전적으로 최종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자. 자, 실제로 9월이 되면 이제 수험생들도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수능식이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쌤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6월에는 아직은 내가 조금 더 갈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왔을 텐데 9월쯤 되면 이제 내가 좀 더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는데 남은 시간 동안 똑같이 한다고 뭔가가 바뀔까? 혹은 내가 지금부터 정말 바뀌려면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정말 주체적으로 할 때가 9월이야. 그래서 전년도 학생들도 9평 지난 이후에 해설 강의를 보고 이제 쌤 강좌는 이 파이널이기 때문에 9평 지나고 오픈이 되기 때문에요. 9평 끝나고 유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쌤이 듣기로 보통 이제 파이널로 가면 학생들이 혼자 정리 많이 하려고 하잖아. 혼자 정리하고 모의고사 문제 풀고 뭐 이렇게 연습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뒤로 갈수록 이제 강좌가 쭉 내려가거든요. 학생들의 선택률이. 근데 쌤은 유일하게 역주행했던 강사예요. 막판 학생들이 더 많이 선택했어. 더 많이 그동안보다 더 많이 선택했던 게 왜냐면 파이널 작년 9월 재작년 9월 딱 끝난 다음에 총평 해설 강의 듣고 아니 관통하는 패턴이 있었다고 왜 지금까지 몰랐지? 이런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해설 강의 듣고 유입됐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존 학생들 플러스. 그래서 쌤은 작년 역주행했던 재작년도 역주행했었던 유일한 강사로 들었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학생들이 9월 딱 듣고 나서 이제 내가 그동안 공부해 왔었던 것들 이상으로 독서 패턴의 충격 이런 얘기도 학생들이 느낀 거야. 올해도 9평 해강을 이제 꼭 참고하시면 우리 독서 패턴의 프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턴의 충격 이런 강의 처음 들어봐서 너무 충격이다. 이 친구 고정 1등급이었는데 이번에도 독서를 이제 다 맞았네. 이 친구 이제 2년 전 친구인데요. 다 맞았는데 그래도 뭔가가 너무 이상하다고 좀 불안해서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서 강의를 들은 거야. 그랬는데 와 이렇게 자신의 그동안의 생각들을 확신을 잡아주는 기준을 명확하게 주는 강좌였다라는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 친구는 이제 둘을 쌤이 가져온 이유가 정반대의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을 대표하는 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친구는 1에서 4가 왔다 갔다 했던 친구들 많습니다. 올해도 많아요. 쌤도 굉장히 그러한 친구들 고민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친구도 1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일을 받다가도
갑자기 독서에서 4개, 문학 3개 틀리고 구모를 망쳤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평소에 실력보다 갑자기 훅 떨어지니까 너무 불안해서 구모 해설을 봤는데 일관된 기준으로 문학과 독서를 뚫어주시는 게 인상 깊어서 자기가 그동안 무의식적, 이게 사실은 막판에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왜 왔다 갔다 하냐면 그만큼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성대로 하게 되면 어쩔 땐 되지만 어쩔 땐 안 될 수 있고요. 긴장되거나 조금 낯선 주제를 만나게 되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던 친구들이 마지막에 아쉽게 미끄러진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물론 반대도 있지. 물론 반대도 막판에 내가 9평 때 나의 등급 그 중요하지 않다고 쌤은 항상 얘기해. 9평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쌤이 3가지라고 말했지. 내가 해낸 것이 있고 해냈어야 하는데 아쉽게 못한 것들이 있고요. 해내야 되는지 몰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막판에는 이 2가지를 계속 패야 돼. 계속 패야 되고 해낸 것들 해냈어야 하는데 내가 아직은 체화되지 않아서 혹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들 혹은 내가 해야 되는지 몰랐던 것들 이 3가지를 막판에 하나의 기준으로 잡고 이 3가지를 명확하게 끝까지 수능 때까지 완벽히 채워하는 거 이게 우리 파이널이야. 그래서 흔들리는 친구들 등급이 높았지만 확신이 없는 친구들도 잡아주고요. 내가 왔다 갔다 했던 그 편차를 줄여주는 왔다 갔다는 얘기는 기량이 충분하다는 얘기야. 능력은 충분히 있어. 근데 그걸 써먹을 때가 있고 써먹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야. 왜?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 그 기준을 잡아줄 거고요. 쌤 저는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 수많은 경우의 수가 후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쌤 저는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요. 가능한가요? 강의 듣고 바로 올라간 친구들 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정말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월등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장 귀중한 시간일 겁니다. 쌤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달릴 테니까 우리도 여기서 정말 점수를 좀 바꿔보도록 하자. 그래서 전년도 선배들의 후기를 또 들어보면 아 내가 여기서 이러한 내용들은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쌤 보통 후기를 좀 많이 보여주는 편인데 자 수능 2주 전에 독서 패턴 강좌를 만난 친구였어.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작년 수능 끝나고 써준 내용이에요. 근데 보면은 정말 국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었어.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방대한 어떤 다른 커리들을 다 이게 소화를 하고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했는데도 정말 등급이 안 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끝까지 노력하고 고민하다가 다른 거 할까 하다가 이제 막판 2주 전에 독서 패턴을 들으면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했다라고 본인이 적어놨습니다. 쌤은 이 마음 진짜 알 것 같아. 그래서 진짜 2주 남았으니까 우리가 정말 뭐 어떻게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잖아.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냥 들은 거야 일단. 그래서 듣고 그냥 그대로 옮겼다라는 거야. 기출문제집에 배우고 그대로 똑같이 복사 배우고 복사 이 방식으로 2주 동안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딱 수능 끝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처음으로 수능 3등급을 받았다. 그 후기를 써줬는데요. 쌤은 정말 이런 후기들을 보면은 그래서 강의하는 거지 정말. 그래서 이 친구는 2주 전에 했지만 작년에 이제 쌤이 추이를 봤을 때 수능 3일 전까지도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3일 전에도 이게 하루면 끝낼 수 있는 강좌거든. 그래서 쌤은 근데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 왜냐면 이제 선배들도 작년에 뭐라고 많이 써놨냐면 시간이 2주만 더 있었어도 한 달만 더 있었어도 이런 말들이 많았어. 이 강의를 듣고 이제야 내가 좀 알겠는데 이제야 좀 이렇게만 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무조건 드는데 그걸 조금 채워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어떨까라는 왜냐면 막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안정감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당연하거든. 그래서 쌤이 이 강좌는 좀 그 후기들을 보면서 쌤이 느꼈어. 조금 빠르게 완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완강한 다음에 채워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내가 조금 더 많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도 강좌를 작년보다 좀 더 빠르게 오픈했고요. 문학은 뭐 벌써 다 완강이 됐습니다. 한차시를 제외하고 다 완강이 됐기 때문에요. 독서도 굉장히 빠르게 완강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 또 추석 연휴가 한 열흘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추석 때도 이걸 달리면서 내가 체화하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주고자 쌤도 오픈하고 열심히 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수가 확 올라간 학생도 있지만 이 친구는 편차가 컸던 학생인 거야. 그래서 1에서 4까지 편차가 굉장히 컸던 학생인데 패턴화를 통해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너의 흔들리는 그 기준들을 쌤이 막판에 압축적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가져갔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은 이제 서울대 의대를 현역으로 이제 붙은 학생인데 이 친구의 인터뷰를 딱 한 줄만 보면 5일 완성 필기했던 걸 그냥 들고 갔습니다. 수능장에.
5일 완성 필기했던 거 들고 가면 거기에 행동 강령들이 다 적혀 있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인문 나오겠지? 이렇게 접근하자. 법 이렇게, 경제 이렇게, 과학기술 이렇게 접근하자. 왜냐? 그동안 늘 이렇게 반복적 출제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 긴장이 풀리지. 조금 안정감이 좀 생기지. 어차피 이렇게 나오니까 그 긴장감을 좀 풀고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파이널 강좌답게 막판에 리마인드하고 들어갔을 때 파파파박 나에게 요구한 생각들이 빠르게 붙고 정확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때 확신을 갖고 독해하고 확신을 갖고 정답 맞히고 속도도 좀 더 내면서 그렇게 국어 시간이 잘 풀리고 나면, 실제로 학생이 했던 얘기인데, 국어 시간이 너무 잘 풀려서 그 다음에 수학, 영어, 탐구까지가 후룩 정말 잘 풀렸기 때문에 아주 수능 때 정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어가 1교시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자, 요 5일 완성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한 장으로 정리해서 시험장에 이거 들고 가시면 돼. 쌤이 요거를 딱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게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막 골라서 연세대학교에 붙은 친구야.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 학생은 현장에서도 이제 둘 다 현장 학생들이었는데, 끝까지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다 끝까지 들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는 예측이 되는 거야, 아예.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제대로 왔던 방향이 맞구나. 근데 예측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그게 반복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반복되는 기출의 패턴들을 우리가 학습하는 겁니다. 예측을 분명히 하게끔 할 수 있게끔 그 기준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잡아갈 수 있는 강좌야. 그러니까 막판에 우리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의식적으로 평가원이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전부 가져가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아주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 군, 별, 패턴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독해 가이드가 있고 지문 분석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읽기 자료는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빈출 개념들과 좀 난도가 있을 지문들의 소재 같은 것들을 조금 정리해 놓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 부분들은 최대한 좀 탄탄한 이해력을 갖춰가게끔 읽기 자료를 넣어놨고요. 체화의 시간들을 이제 뒤쪽에 넣어놨습니다. 배웠다면 바로바로 적용하시면 돼요. 배웠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용하면서 스스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게 반복되는구나. 이러한 기준들을 관통하는 이게 평가원의 적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대로 느끼면서 확신을 갖춰 나가게끔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트 1은 쌤과 함께 수업 때 같이 진행할 겁니다. 가이드 보고 대표 질문 군의 패턴 학습하고 적용하고 출제 포인트 선지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나면은 체화의 시간에 내가 싹 적용하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평가원라이제이션 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게 5일이니까 5일 동안 굉장히 많은 부분들 눈을 뜰 수 있을 거라고 쌤은 확신을 해. 그래서 잘해왔다면 더 잘하고,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완전하게 채울 수 있는 강좌를 쌤도 최선을 다해 강의하는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쌤이 필요한 요소는 얘기한 것 같아요.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압축 정리한다. 실전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게끔 실전 행동 강령들을 체화한다. 이게 우리 강좌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예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의 강좌가 끝나고 나면 평가원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이 부분들을 체화하고 나면 이제 수능 당일에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수능 최고 커리어를 얻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강좌에서 5차시 동안 5일 안에 한번 이 수능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아주 예리하고 첨예하게 마지막에 압축 실전 정리하는 강좌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